네, PPT 올려주시죠. 예, 오늘 이제 제가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목으로 다시 가실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될 돼지, 재래 흑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다양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며,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적 소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돼지 이전에 사과 사진을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우리가 잘 아는 마트입니다. 사과가 이렇게 판매되고 있죠. 아주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놓여져 있습니다. 혹시 이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뭐 홍로 사과입니다. 네, 홍로 사과고요. 제가 요거를 찍은 게 3년 전인데, 요때쯤 제가 스페인에 갑니다. 스페인에 가서 비슷한 급의 마트를 들어가게 되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스페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슈퍼마켓에 있는 이 사과 매대입니다. 앞에 사진과 이 사진과 뭐가 차이가 나나요? 품종이 다양하죠. 예, 품종이 다릅니다. 앞에 우리가 먹었던 사과는 홍로 사과였고요. 우리가 홍로 나왔다 들어가면 그대로 부사 나오죠. 또 지났다가 홍로 나오고 부사 나오고, 정말 운 좋으면 그 사이에 홍옥을 잠깐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먹었던 홍옥, 뭐 인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예. 그 홍옥이 그거 맛있는 게 왜 없었는지 물어봤더니 답이 뭐냐면 저장성이 나빠서. 그래서 별로 수익성이 없다라고 해서 홍옥이 점점점 사라져서 이제 거의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는 그 사과를 한 시점에 하나밖에 먹는데, 우리 스페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14종입니다. 껍질이 파란 애, 빨간 애, 노란 애, 껍질이 두껍고 당도가 높은 애, 새콤한 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예, 다음 페이지. 이 캐리 파우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 농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테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보면 7,100종류의 서로 다른 품종의 사과가 재배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6,800여 종이 멸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300여 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7,800여 종이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이 품종의 이름을 붙이고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 7,100종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종이 있었던 거죠. 근데 anyway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생산성이 좋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좋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좋은 아이들만 남기고 많이 사라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 우리가 왜 이것에, 이 품종이 많은 것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잭 할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러한 종의 다양성, 이러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캐리 파울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그 먹고 있는 작물들을 보게 되면, 자, 인도입니다. 지금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 가장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가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약 70년이 지나게 되면 지구의 생산 환경이 이제 그 변화하게 되면서,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온도 축이 올라가죠. 수십 년 내로 지구의 기온은 농작물 성장기의 가장 낮은 온도가 현재 가장 높은 온도보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식물들이, 작물들이, 동물들이 진화하지 못하면, 종의 다양성이 훼손되어서 진화하지 못하면, 과연 이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사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양성을 유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사과부터 볼까요?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과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일보의 6월 17일자에 난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는 사과 재배가 대구에서 경기도 포천으로 올라갔고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북한이 아마 사과의 주산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예. 이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8일에 채널 A의 뉴스를 보게 되면 2090년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랭지 배추, 강원도 쪽에 있는 배추는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다음 페이지. 그것을 우리는 멸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종 너무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바나나 우유입니다. 그죠? 예. 이 바나나 우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바나나 우유 먹으면 그 느끼는 바나나 맛 있죠? 근데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바나나랑 맛이 좀 다르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죠? 맛이 달라요. 우리가 먹는 거랑. 예. 근데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 바나나 우유에 들어가는 바나나 향이 처음 개발된 시기가 뭐 지금부터 한 100년은 아니죠. 1940년대쯤이고 그때의 바나나 맛이 이랬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바나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멸종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바나나가 원래 우리가 먹던 바나나였습니다. 파나마랑 이쪽 중남미에서 이 그로스미체를 주로 이제 키웠는데 여기 이제 바나나 병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종이 그 병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씨앗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지 꺾기로 키웁니다. 모든 바나나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전자가 특히 그 병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멸종했습니다. 순식간에 10년 만에 멸종했습니다. 이 바나나는 더 이상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카벤디시라고 하는 종이고 안타깝게도 맛이 다르고 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얘를 공격했던 그 병이 진화를 해서 이제는 얘한테 붙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아이들입니다. 가지꼬지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 10년에서 15년 내로 멸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1845년도에 이거 제가 실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그 아일랜드 대기근, 정확히 말하면 감자 대기근입니다. 이 감자 마른병이 유럽을 1845년에 덮칩니다. 네. 전 유럽에 이 병이 다 돌았는데 유독 아일랜드가 충격적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식을 감자로 먹고 있는데 한 품종만 먹었던 겁니다. 하나의 품종만 그 땅에 있었고 그런데 그 품종이 유독 그 바나나래요. 감자 마른병에 약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나에 또 바나나라고 바나나들이 먹고 싶나 봐요. 감자의 소출량이 70%가 날아가 버립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굶어 죽거나 살기 위해서 신대로 건너가게 되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일랜드의 인구를 보게 되면 1840년대에 무려 9천만까지 치는데 이때 이 감자 대기를 겪으면서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지금 이 순간도 예전의 인구가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훼손되었을 때 급격한 기후변화, 급격한 환경변화, 질병에 의해서 한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다양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의 다양성, 품종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드리고 시장 마켓에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일상제화가 됩니다. 일상제화되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수단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기름. 자동차 기름 넣을 때 가장 현명한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입니까?
싼 기름을 찾아 넣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자죠. 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 축산물, 이 음식도 혹시 쌀을 포함하여, 돼지고기를 포함하여 일상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품 안전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럼 다 비슷비슷한데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은 싼 게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는 어떤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가장 방법은 규모의 경제, 많이 생산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대농이 승리하게 되고 자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 시간 지날수록 스타트업은 성공하기 힘들고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봤자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시장에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변하게 되고, 예. 아주 비슷한 제품들만 범람하는 직원 시장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구성이 나빠지고 이 산업은 혁신도 없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후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농산물들이, 많은 축산물들이 이러한 식으로 가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사진 아닙니다만 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양계 쪽이죠. 이런 공장식 밀집 사이, 예. 소, 돼지. 오로지 가격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돼지고기 그게 뭐 별 달러? 삼겹살 먹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의 그 농업 생산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홍천의 이야기입니다. 홍천에서 아주 크게 돼지 농사를 짓는 곳에서 나는 무조건 싸게 생산할 거야라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 환경적인 측면, 주변에 있는 농가들과의 어떤 협력, 환경 문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토양은 다 오염이 되고 하천은 다 썩어버리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 이제 내년쯤 되게 되면 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농업을 하는 것이 큰 비용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농업이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의 농업 생산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로 50년 후에도 제대로 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나서서 게임의 룰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자, 스페인에서 지금 있는, 스페인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베리코 돼지죠. 이 방목하고 있더라고요. 무려 1헥타르에 한 마리만을 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생산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소비자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가격을 지불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소비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죄송합니다. 사회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같이 창출하는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네. 그러한 소비를 우리는 사회적 소비라고 하고요. 그러한 사회적 소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 다양한 것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비가 중요한 사회적 소비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주는 대로 먹지 말고 까다롭게 좀 더 까다롭게 내가 먹는 게 뭔지, 내가 먹는 게 어떤 품종인지, 어떻게 길러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먹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소비가 섞어지는 것.
그리고 무작정 맛없는 거,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돈을 더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매치시켜주는 그 제품에다가 돈을 1,000원 더 얹어주는 거. 왜? 나를 만족시켜주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다음 페이지. 이겁니다. 소비자가 해야 됩니다. 주는 대로 먹지 않고 까다롭게 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게 커피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의 원두의 품종이라거나 원산지 따지고 먹기 시작했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뭐 예가체프 뭐 무슨 어디의 커피 다 알고 먹고 있고 내가 원하는 커피가 뭔지 알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먹고 있는 커피의 브랜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먹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다음 페이지.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도 까다롭게 우리가 불어서 주는 대로 먹지 않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걸 찾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소비 행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산악라면 먹으면 오케이, 신라면 먹으면 오케이.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트 가다 새로 난 라면 나오면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네 하면서 한번 집어주는 행동이 라면 생산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한번 집어서 새로운 제품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 내에 다양한 세분화된 시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일상재화된 제품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생산 단가를 낮춘 초점을 맞출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더 다른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른 방향의 제품을 만들고 싶게 하고 그래서 다양성이 확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역동성이 생기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대형 자본이 덜 중요하고 대동이 덜 중요해지는 규모의 경제가 덜 중요해지고 기존의 강자가 더 유리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산업이 역동적이고 발전하게 되고 소비자들에 대한 편익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돼지시장도 바뀌고 있어요. 돼지시장도 숙성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초신선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축한 지 48시간 되는 것을 배송해주는 그러한 것도 나왔습니다. 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저는 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또 우리 돈육시장에서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이 한국이 전 세계의 삼겹살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죠. 우리가 삼겹살 수급이 부족하니까 삼겹살을 수급받기 위해서 돈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후지라거나 비선호 부위라고 하는 것들은 냉동 창고에 계속 쌓여 있고요. 그런데 그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특수 부위의 수익 올라가고 있고 삼겹살이 꺾이기 시작했죠.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돼지도 이제 품종별로 먹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버커셔 전문점들이 등장을 하고 듀록 전문점이 등장을 하고 있고 수입육이긴 합니다만 이베리코 전문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것을 구분해서 먹고 골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돼지가 품종별로 맛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던져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우리 재래 흑돼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왜 우리 이 재래 흑돼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돈육 시장의 경쟁의 룰을 바꾸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최선이 아닌 쪽으로 우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저 돼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어떨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해 어쩌면 저 토종 돼지가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단 하나의 그
독특한 특성,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이 돼지에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